언니 나 학교 가기 싫어.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언니에게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털어놓고 있는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의 브룩라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레이첼 앤더슨이에요. 올해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할게요. 아빠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신경외과 교수님이시고 엄마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 사라는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보스턴의 지식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테니스도 꽤 잘하는 편이에요.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매 학기 이름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K-팝이에요. 작년 9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학교에 2명의 중국인 전학생이 왔죠. 리리와 메이메이. 지금은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름들이지만 처음엔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날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해요. 리리는 긴 생머리에 날카로운 고양이상이었고 메이메이는 단발머리에 귀여운 앞머리가 인상적이었죠. 두 사람 모두 상하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날 리리의 에어팟에서 BTS의 버터가 흘러나왔는데 제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자 둘 다 눈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오마이갓, 너도 K-팝 좋아해? 리리가 물었죠. 당연하지. 나 BTS 완전 팬이야. 제가 대답했고 그렇게 우리의 우정이 시작됐어요. 점심시간마다 우리는 도서관 구석에 모여 K-팝 안무를 연습했어요. 제가 동작을 가르쳐주면 리리와 메이메이는 열심히 따라했죠. 방과 후엔 함께 버블티를 마시러 가고 주말엔 K타운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성적 좋은 아시아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부모님도 좋아하셨죠. 특히 리리는 전국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방 전체가 전국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다고 했죠. 저도 전국을 좋아했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게 우리 우정의 종말이 될 줄은요. 10월 말 학교 축제 때였어요. 우리는 K-팝 커버 댄스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죠.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리리가 물었어요. 레이첼, 너 최애가 누구야? 나도 정국이 제일 좋아. 순간 리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메이메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리리의 팔을 잡았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톡방이 조용해졌고 점심시간에 둘이서만 다니기 시작했죠. 오늘은 좀 바빠서. 미안, 다음에 같이 가자. 항상 이런 핑계였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모든 게 제 과민 반응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11월이 되자 학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중국인 학생들이 수군거렸고 제 인스타그램엔 중국어로 된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리리와 메이메이가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중국인들은 다 시골뜨기 같대. 한국을 좋아한다며 중국 문화는 폄하한대. 정국 오빠는 자기만 좋아해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순식간에 저는 학교의 왕따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023년의 가을은 제게 최악의 계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11월의 마지막 날, 체육관에서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자, 오늘은 농구 경기예요. 둘씩 짝지어서 연습해 볼까요? 코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가 짝을 찾아 흩어졌죠. 저는 또 혼자 남았어요. 리리와 메이메이는 일부러 제가 보이게 키득거리며 서로를 파트너로 지목했고요.
레이첼, 넌 저기 벤치에서 기다려. 코치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매주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인스타그램을 열었다가 경악했어요. 제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가짜 케이팝 팬 해시태그 중국 혐오자. 댓글엔 중국어로 된 악플이 수백 개였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전국 오빠를 좋아할 자격이나 있어. 양키 주제에 아시아 문화를 이해한답시고 깝치지 마. 쟤 지금 울고 있대 키읔키읔키읔 봐봐. 벤치워머의 눈물. 결국 4년 동안 써온 계정을 삭제했어요. 5천 장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K-팝 공연 영상들, 친구들과의 일상. 모든 걸 한 번에 지워버렸죠. 12월,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제 책상에 매직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거짓말쟁이, 정국은 네가 좋아할 사람이 아니야. 중국인을 싫어한다면 K-팝도 듣지 마. 일본어까지 소문이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도 퍼진 거예요.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학교 복도를 달리는 꿈을 꿨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데 도망칠 수가 없는. 숨이 막혀 깨면 이불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12월 중순, 처음으로 성적이 상위권에서 제외됐어요. 4.0이었던 GPA가 2.8로 뚝 떨어졌거든요. 선생님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아무도 진짜 문제를 몰랐죠. 일주일에 3번씩 하던 바이올린 레슨도 그만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식욕도 없어서 한 달 만에 8kg이 빠졌고 교복은 헐렁하기만 했죠. 크리스마스 이브, 모든 게 바닥을 쳤어요. 학교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 때문이었죠. 레이첼 앤더슨의 진실 그녀가 중국인들을 혐오하는 증거. 누군가 제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편집한 거였어요. 문맥은 모두 왜곡되어 있었지만 제 목소리가 확실했으니까요. 댓글은 삽시간에 500개를 넘었고 학교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더니 언니가 들어왔죠. 레이첼 이거 봐. 언니의 손에는 핑크색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데? 요즘 미국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까르보 불닭볶음면. 내 친구가 한국에서 보내준 거야. 같이 먹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는 주방에서 면을 삶아왔고 우리는 제 방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기 시작했죠. 으억. 매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언니, 나 요즘 학교 가기 무서워. 매운맛 때문인지 마음이 아픈 건지 모를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나도 MIT 1학년 때 비슷한 일 있었어. 언니의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응, 나도 한 학기 내내 따돌림 당했어. 그때 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찾아갔고 혼자 있는 나에게 지안이가 관심을 가져줘서 극복할 수 있었어. 언니랑 지금 단짝인 지안이 언니. 제가 물었어요. 맞아. 지안이는 내가 혼자 있는데 와서 말 걸어준 유일한 친구였어. 레이첼 학교 생활이나 단체 생활 하다 보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단단히 마음먹고 지나가길 바래보자. 그리고 레이첼, 네가 K-팝을 좋아한다니까 지안이가 한국어 마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안이가 말할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너의 학교 생활을 들어보니 이번 방학에 가보는 게 어떨까? 너에게도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언니와 휴대폰을 꺼내 한국어 마을을 찾아봤어요. 한옥처럼 생긴 건물들, 한복 입은 학생들, K-팝 댄스 수업 장면까지. 모든 게 신기해 보였죠. 미네소타 주 베미지에 있는 숲속의 호수라는 곳이더라고요. 1999년에 시작해서 25년이나 된 역사를 가진 곳이래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어 체험 마을이라니 너무 신기했죠. 여기 봐. 15개국 언어 체험 시설 중에서 동양권 언어로는 처음으로 자체 건물을 가지게 됐대. 한옥처럼 생긴 건물도 있고
언니가 사진들을 넘기며 설명해줬어요. 우와, 다들 즐겁게 웃고 있네. 응, 여기선 다 한국어로만 대화해야 하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거야. 태권도도 배우고 케이팝 댄스도 추고 한국 요리도 만들고 매년 3,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다녀간대. 사진 속 학생들의 밝은 웃음이 인상적이었어요. 8살부터 18살까지의 학생들이 2주나 4주 동안 합숙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니. 마치 작은 한국에 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닭볶음면 5개를 다 먹으면서요. 맵다고 울면서, 우는 게 웃기다고 웃으면서, 그날 언니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느꼈어요. 며칠 후, 제 책상 위에는 한 장의 팸플릿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죠. SAT 준비는, 바이올린 레슨은, 무엇보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일요일 아침, 엄마가 첼로 연습을 마치고 막 돌아오셨을 때였어요. 그래, 우리 레이첼. 무슨 일이야?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제 손은 팸플릿을 꼭 쥐고 있었죠. 이번 여름방학에 미네소타에 있는 한국어 마을에 가보고 싶어요. 엄마는 처음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레이첼, 갑자기 무슨 소리니? 여름방학에는 SAT 준비하고 바이올린 레슨도 있잖아. 하버드 입학을 목표로 한다며. 엄마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식탁 건너편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시는 엄마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리고 미네소타라니, 너무 멀잖아. 한국어를 배워서 뭐 하게? 엄마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여보, 잠깐만요. 아빠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레이첼이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거 몰랐어요? 밤마다 울고 8kg이나 빠지고. 세라가 다 말해줬어요. 우리 딸 좀 쉬게 해줍시다.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와 많은 대화를 했어요. 레이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몰랐어.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다음 날, 지안 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언니가 초대한 거죠. 이모, 제가 한국어 마을에서 2년 동안 자원봉사했어요. 정말 안전하고 좋은 곳이에요. 전국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고 미국 전역에서 많은 친구들이 와요.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한국 문화 자체가 레이첼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제가 레이첼 잘 챙겨줄게요. 지안 언니는 프로그램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예절, 태권도, 한국 요리 수업, 케이팝 댄스 클래스. 심지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까지. 여기선 영어 쓰면 벌점이래. 뭐라고? 난 한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 재밌지. 다 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재미있을 거야. 지안 언니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요. 그렇게 한국어 마을 등록이 완료됐어요. 4주짜리 여름 프로그램이에요. 등록하고 나니까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레이첼, 이건 꼭 외워야 해. 지안 언니가 작은 노트를 건네줬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배고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국어 단어를 외웠어요. BTS를 좋아해서 한국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지 처음엔 발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지안 언니가 보내준 음성 메시지를 계속 따라하다 보니 조금씩 늘더라고요. 쇼핑도 정말 많이 했어요. 미네소타는 여름에도 밤에는 춥다고 해서 긴팔도 샀고 한국어 마을에서 입을 수 있는 편한 운동복도 준비했죠. 그리고 언니가 추천해준 대로 방수가 되는 운동화도 샀어요. 레이첼, 이거 선물이야. 지안 언니가 작은 파우치를 건네줬어요. 열어보니 귀여운 한글 스티커와 한국 과자들이 가득.
거기 가면 매점에서 이런 과자들 살 수 있어. 근데 한국어로 주문해야 해. 언니, 진짜 고마워요. 어머, 벌써 한국어가 늘었네. 출발 전날 밤 짐을 다시 한번 체크했어요. 여권, 비행기 티켓, 한국어 단어장, 운동복 3벌, 수영복 호수가 있대요. 응급약, 선크림, 모기약 미네소타는 모기가 많대요. 충전기, 방수 운동화, 그리고 가방 한 켠에 몰래 넣은 불닭볶음면 3개. 레이첼,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긴장되니? 응, 많이. 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항상 용기 있게 도전하잖아. 그리고 있잖아. 언니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봐.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들어있었어요. 거기서의 매 순간을 기록하길 바래. 그리고 돌아와서 나한테도 보여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가는구나. 4주 동안 영어를 못 쓴다니. 새로운 친구들은 만날 수 있을까?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분명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요.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는데 문득 지안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레이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한국어 마을에 가는 거야. 릴이나 메이메이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미리 정해진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너답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요. 이제 제 차례예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마을. 저 레이첼이 갑니다. 드디어 한국어 마을이에요. 여기서부턴 영어 금지예요. 이제 한국어만 씁니다. 마을 입구에서 스태프가 외치자 모두가 긴장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외웠던 한국어 단어들을 재빨리 떠올렸죠.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스태프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첫날, 우리는 한국식 이름을 받았어요. 전 이슬기가 됐죠. 룸메이트는 시카고에서 온 민지와 캘리포니아에서 온 소희. 처음엔 서로 말도 잘 안 통하고 어색했지만 손짓 발짓으로라도 대화하려 노력했어요. 슬기야, 이거 뭐야? 민지가 제 침대 옆 책상 위에 있는 걸 가리켰어요. 아, 불닭볶음면. 우와,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그날 밤 우리 셋은 작은 주방에서 불닭볶음면을 나눠 먹었어요. 매워서 헐떡이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 셋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한국어 마을의 일과는 정말 빡빡했어요.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체조. 8시 아침 식사 한국식 조식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김치 없인 못 살아요. 9시에서 12시 한국어 수업. 12시에서 1시 점심 식사. 1시에서 3시 문화체험. 3시에서 5시 선택 활동. 5시에서 6시 자유시간. 6시 저녁 식사. 7시에서 9시 저녁 활동. 10시 취침. 한국어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영어를 전혀 쓰지 않으시는데도 신기하게 이해가 됐거든요. 노래로 배우고 게임으로 배우고. 어느새 저는 불닭볶음면을 좋아해요를 완벽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됐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문화체험이에요. 태권도 수업에서 처음으로 태권을 외치며 배울 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K-팝 댄스 클래스에선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배웠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추고 있네요. 2주차에 접어들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머릿속에서 영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꿈에서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땐 정말 놀랐답니다. 슬기야, 너 요즘 한국어 실력 대박이다. 민지가 어느 날 말해줬어요. 정말? 그런가?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전 더 이상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았거든요. 3주차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밤. 우리 조는 아리랑이라는
한국 전통 노래와 K-팝을 믹스한 공연을 준비했죠. 한복을 입고 부채춤으로 시작해서 블랙핑크 댄스로 끝나는. 좀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환호해줬어요. 마지막 주, 우리는 호숫가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직접 만든 김밥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민지는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들, 나 여기 너무 좋아. 내년에 또 올래.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여기선 우리가 우리 자신일 수 있잖아. 불빛 아래에서 우리의 폴라로이드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 우리는 각자 한국어로 소감을 발표했어요. 전 이렇게 말했죠. 한 달 전, 저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슬기입니다. 그리고 전 자랑스러운 한국어 마을 학생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이제 전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새학기 첫날, 평소보다 일찍 거울 앞에 섰어요. 한국어 마을에서 배운 대로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교복을 입었죠. 목에는 민지와 소희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도 걸었어요. 레이첼, 너 달라 보인다? 현관에서 만난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난 그냥 평소처럼인데.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됐어요. AP 세계사 수업 시간, 선생님이 아시아의 현대 문화에 대해 발표할 사람을 찾으셨죠. 저요. 제가 손을 든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전 절대 자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한류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발표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도 있어서. 발표 내내 리리와 메이메이는 뒤에서 키득거리고 있었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자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었죠. 레이첼, 내가 그렇게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줄 몰랐어. 에밀리가 수업이 끝나고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점심시간, 평소처럼 혼자 앉으려는데 에밀리가 불렀어요. 레이첼, 우리랑 같이 앉을래? 에밀리의 테이블에는 제가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못했던 애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실 좀 긴장됐지만, 괜찮아. 넌 한국어 마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서 이만큼 해냈잖아. 저기, 방학 때 한국어 마을 다녀왔다며. 어땠어? 블랙핑크 신곡 들어봤어? 나도 K-드라마 완전 좋아하는데. 어느새 우리 테이블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복도에서 리리와 메이메이를 마주쳤어요. 여전히 둘은 중국어로 저에 대해 수군거렸고 지나갈 때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죠. 하지만 이제 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지나쳤죠. 걔들 아직도 그래? 에밀리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더 이상 걔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문화 교류 동아리를 만들겠다는 제 제안을 교장 선생님이 승인해 주신 거예요. 아시아 문화 교류회. 멋진 아이디어네요. 교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첫 모임 날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들, 태국 음식을 사랑하는 친구들까지. 리리와 메이메이는 주변 중국 친구들에게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은 저희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매주 목요일 방과 후 우리는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공부하고 경험했어요. K-팝 댄스 워크숍도 열고 일본 다도 체험도 하고 태국 음식도 만들어 봤죠. 한국어 마을에서 배운 걸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나고 보니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아침엔 에밀리, 소피아와 함께 한국어 스터디를 하고 점심시간엔 문화교류회 친구들과 어울리고 성적도 상위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실 더 놀라운 성적으로요. 엄마는 제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죠.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행복해. 어제는 민지한테 영상통화가 왔어요. 슬기야, 어떻게 지내? 민지야, 나 이제 진짜 달라졌어. 알아. 내 인스타 스토리 봤어. 완전 멋있더라. 리리와 메이메이는 여전히 저를 싫어하고 가끔은 여전히 상처 주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전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제가 더 소중한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제가 신경 쓰이는지 뒤에서 수군대고 있죠. 어쩌면 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변했거든요. 오늘 아침 언니 방에 들렀어요. 언니, 이거 봐. 한국어 마을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담긴 앨범을 보여줬죠. 레이첼, 넌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응.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 창밖을 보니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작년 이맘때 전 매일 울면서 학교에 갔었죠. 하지만 지금의 전. 안녕하세요. 전 레이첼이에요. 그리고 전 이슬기이기도 해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그런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고요? 이제 전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어떤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한 미국 소녀의 학교에서의 따돌림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어 마을에서의 성장을 거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레이첼이 한국어 마을에서 보낸 4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가득했던 소녀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면서 점차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해갔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레이첼의 말처럼 이제 전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어떤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지를 알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레이첼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동세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동세계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